자,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관하여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서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제일 먼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절차 원칙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허가였죠. 원칙이 허가였고, 모든 건축은 허가받지는 않죠. 특례로서 일부 건축은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때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축 설계죠. 건축 설계. 건축을 설계합니다. 근데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이 정한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 설계 대상이라면은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해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게 되죠. 그때 건축허가권자 공부했죠. 건축허가권자 학습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죠? 그렇죠. 건축법상 건축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으로부터 건축을 받는 게 원칙인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도 창고나 공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사전 승인을 공부했습니다. 사전 승인.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전 승인이었죠. 그런데 사전 승인 대상,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시장 군수가 허가할 때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했죠. 다음, 공장과 창고는 사전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정을 배웠죠. 사전 결정.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용도, 규모를 미리 결정하여서 알려주고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사전 결정지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허가 거부, 건축 허가 거부, 건축 허가 거부 학습했습니다. 건축 허가 거부 이런 거 공부했죠. 여러분,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용도,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건축 허가, 건축허가 취소도 공부했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거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건축을 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리고 착수하였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신고하죠. 착공신고. 그때 착공신고를 해야 될 대상,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거나 건축법상 신고한 건축물이거나 허가받은 가성주는 착공신고 대상이 된다고 됐고, 이 착공신고하고 이제 시공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은, 시공이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페이지에 필기를 좀 하시도 괜찮아요. 살짝 메모를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메모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메모를 살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한다?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축법이 끝나면은 주택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택법을 학습하게 되는데, 자,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검사라 그래요. 사용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준공검사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준공검사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건축 절차 있죠. 건축. 집을 지을 때 그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다는 거죠. 건축법하고 주택법이에요.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오늘 배웠죠. 허가예요. 허가. 원칙이 허가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라고. 근데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그 건축주를 사업주체라고 하고 그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청군청에서 승인을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배우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원칙이죠. 허가가 원칙이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 그 차이가 이거예요. 자, 단독주택 20%, 단독주택 30%, 단독주택 30%,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데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단독주택 30%,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30%,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 그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은 그를 건축주라고 불러야 돼. 건축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자를 법에 의해서는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이를 사업주체라고 해요. 주택법을 별도로 배우게 돼요.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사업주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주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은 공사 끝나거든. 준공사를 받아야 돼. 이를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단독주택 30%, 공동주택 30세 이상을 건설해서 주택 건설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아야 되죠. 이를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신청입니다.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허가받고 건축하면 건축주로 불러야 되죠. 건축주가 누구에게 신청하냐면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준공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권자, 준공사권자는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리기간,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하면은 그 사용승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가 교부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자, 누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냐면 주택건설공사 끝나면은 아파트 지었죠? 30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짓는다고. 여러분, 아파트 건설공사 끝나면은 그 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신청하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이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은 그 세종특별자치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원칙이라고.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시장, 그리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국가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장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 7일이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 내에 사용검사를 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자, 201자 사용승인 1번 같이 봅니다. 자,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하다. 그래서 착공신고했다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하다. 착공신고 대상 알고 있죠? 앞 시간에 했으니까.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은 곧 사용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 착공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 어떻게 되죠? 1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2번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그렇게 되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신고죠. 신고,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즉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착공신고하지 않은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 건축주가 누구에게 신청한다 그랬죠? 허가권자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축주가 건축을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핵심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죠. 오른쪽에 절차 뭐죠? 7일이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째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은 효과,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전, 즉 준공사 받기 전에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준공사를 받지 않는 거, 사용승인 전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네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되죠. 자, 사용승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승인 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고요. 협의한 공용주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협의한 공용주는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주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그리고 협의한 공용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주는 준공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임시 사용승인 내려오시죠.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 동절기에는 나무 심기 힘들죠. 네, 땅이 얼어 있으니까. 그래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과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 건물은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네.